얘들 안녕. 우리 11강 원숭이는 없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11강이에요. 현대소설 마지막 장면이라고, 마지막 지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되게 우리가 그래도 뿌듯하지 않니? 벌써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극수필의 또 시작이긴 하지만 극수필은 한 8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금방 하기는 해요. 자, 일단 우리 마지막 현대소설의 11강 원숭이는 없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보기 전에 여러분들 뒤에 문제의 그 3번 문제 보기를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보기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원숭이는 없다에서, 그쵸?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원숭이는 없다에는 윤우명 소설에 자주 보이는 여로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자, 여로의 구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로 구조는 텍스트 안에서 인물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동 경로에 따라 다시 출발지로 회귀하는 구조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물들이 말하는 무언가를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탐색은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비롯되므로 그렇게 출발지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현대소설에서 여로를 통한 탐색의 대상은 자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작품의 여로 역시 자아 탐색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거기다 밑줄. 그래서 이 원숭이는 없다 자체에서도 이제 여로 구조긴 해요. 그래서 나중엔 일상으로 다시 회귀, 출발지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출발했던 곳에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얘네들의 결핍,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결핍, 이 나와 연출가 김영, 배우 김영, 얘네 3명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무능력해. 그리고 아내에게 빌붙어 살고 되게 무기력한 일상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의 제안으로서 우리 원숭이를 보러 가자 하면서 이제 원숭이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출가 김영은 결국 따라가지 않고 배우 김영은 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둘이서 이제 원숭이를 열심히 찾으러 다녀요. 그 앞부분 여러분들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결국 중량 이후에 이 원숭이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 거기서 어떤 낯선 사람이 여기 위험하니까 돌아가라 라는 위협을 받고서 결국은 원숭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그러나 상대방의 원숭이로 변한 모습에 시겁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원숭이는 이제 명분으로서 맨 처음에는 원숭이를 보러 가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여로의 진짜 이유는 결국은 자기를 찾기 위한 이런 무기력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이러한 결핍 속에서 뭔가 자아를 찾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원숭이를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이 원숭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는 대상, 이러한 무기력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수단이라고 역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깨우쳐주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원숭이,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 원숭이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동물원 안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 원숭이를 만나진 못했지만 결국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원숭이로 변했다는 모습은 결국은 이런 억압받는 현실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서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절망으로서 돌아가는 여로의 실패한 그런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탐색의 실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여로의 실패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건 자아 탐색의 실패. 그쵸?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안.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에 걸렸어. 본문을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봐주시면은, 아파트 정기소독날, 거기서부터 볼게요. 아파트 정기소독날 특별한 생업이 없는 세 사람. 나와 연출가 김형, 배우 김형은 아파트 옆 작은 공원에 모여 원숭이 얘기를 하게 되고 나는 문득 원숭이 구경을 가자고 제안한다. 지금 모처럼 맛있는 거 공짜 음료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짜 좋아했다가 안 될 것 같아. 너무 신나게 먹어가지고 살에 걸렸어.
괜찮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여러분들 아파트 전기 소독날. 특별한 생업이 없는 세 사람 밑줄 그어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실직자들이야.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동그라미, 연출자 김영 동그라미, 배우 김영은 동그라미. 지금 김영이 2명이나 나와요. 한 명은 배우 김영이고 한 명은 연출가 김영입니다. 아파트 옆 작은 공원에 모여 원숭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는 문득 원숭이 구경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어서 가자고요. 장에 가면 원숭이가 있다고 틀림없이 하면서 우리 시장에 가서 원숭이를 보자. 막 이러는 얘기야. 여기서 소독약 냄새를 맡고 있느니 바람 쐬더라도 가자고요. 어차피 지금 아파트 전기 소독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좀 밖으로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면서 우리 택시 타면 얼마 안 걸리니까 우리 장에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나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헤어날 활로를 찾은 사람처럼 나는 말했다. 헤어날 활로를 찾은 사람처럼. 왜냐면 그만큼 얼마나 삶이 무기력하고 그렇게 힘들었으며 일상을 좀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얼마 동안 집구석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야 어디론가 갈 곳을 찾기는 찾아야 하기도 했다. 거기다 밑줄. 왜냐면 지금 아파트 소독하고 있는 날이니까 어쨌든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야. 원숭이는 뭘 고리라도 깨먹을 거라면 몰라도 캬를 연출가 김영은 망설이는 눈치였다. 자, 이 말은 지금 연출가 김영이 하는 말입니다. 연출가 김영의 동그라미 치시고 화살표 해놓으세요. 이 남자 왜 캬를 이렇게 웃냐면 그러니까 이 사용설명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출가 김영이 실없는 소리를 낼 때 이런 칠면조 같은 소리를 낸대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망설이는 눈치예요. 밑줄. 아니 원숭이를 꼭 보자는 건 아니지. 그건 이를테면 건달세계의 명분이랄까? 우리같이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에게 그냥 명분일 셈이다 하면서 우리 원숭이 보러 가자 그 얘기요. 나도 따라 빙긋이 웃어 보였다. 이 얘기는 이제 나간 얘기죠. 동그라미. 그러나 곧 나는 나 동그라미 그가 왜 망설였는지 까다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에다 동그라미. 여기서는 바로 연출가 김영을 의미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나이들일수록 명분 하나만은 그럴듯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 외에 원숭이는 우리나라엔 없는 동물 아니오. 그걸 보러 간다는 건 굉장한 명분이지. 거기다가 체크. 그래서 지금 나가는 소린데 별 볼 일 없는 사나이들일수록 그러니까 자신들 자체를 이제 비하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고 이렇게 아무 생업도 없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명분을 더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 그렇지요 하면서 여기서의 김영은 누굴 보고 하는 얘기야? 그 밑에 줄 보니까 나는 농담 섞인 투로 배우 김영 쪽을 향해 동조를 구했다. 그래서 위에서의 김영은 바로 배우 김영한테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동조를 구하고 있어요. 자, 원숭이를 보러 간다. 그거 명분 하나 기막힙니다. 이건 지금 배우 김영이 하는 말입니다. 체크. 이 숨막히는 시대의 말입니다. 뭔가 오는 게 있군요. 이놈의 일상을 한번 벗어나 봅시다. 마누라 등살에다 일노 삼김, 신지 뭔지 도통, 답답한 시대의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 지금 배우 김영이 말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김영은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답한 시대다. 이놈의 일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숨막히는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일노 김씨, 삼김씨인지 뭔지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후보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의 시대가 숨막히는 시대다, 이놈의 일상, 답답한 시대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정치, 우리의 지금 이 시대가 되게 암울하다, 뭔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그 바로 배우 김영을 의미하죠. 체크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딘가 진지한 면모가 없지 않았다. 즉 진지해 보였다라는 거야. 숨막히는 시대라는 말은 밑줄 마침 민주화를 외치면 최고조에 달한 데모의 열기와 그에 맞서 엄청나게 터뜨리고 있는 최루탄의 독한가스에 휩싸인 저 거리들을 연상시켰다. 밑줄 그만큼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그의 진지성의 건성으로 그를 제안했던 나는 얼마쯤 주춤했다. 밑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진지한 모습인데 나는 뭔가 지금 원숭이나 보러 가자라는 이런 건성의 제안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좀
뭔가 빚진 기분이었다는 거야. 그게 그 밑에 줄에 나와요. 그는 나와 같은 어중된 부류와는 다르게 밑줄 암울한 정치와 시대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 때나 어중된 인간은 그와 같이 시대고를 짊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삶의 중추를 가누고 있다라는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중된 인간은 자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와 같이 시대고를 짊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고를 짊어진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배우 김영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은 저렇게 시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나는 너무 이제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빚을 진 느낌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솔직히 말해서 난 못 가요. 마누라가 직장에서 곧 돌아오거든요. 자, 이 얘기는 연출가 김영이 하는 말이에요. 체크. 연출가 김영은 동그라미. 이번엔 칠면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까 앞에서 캬르캬르캬르 이게 이제 칠면조 소리 같은 거잖아. 그걸 이번엔 내지 않았대.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여기서의 그는 연출가 김영이죠. 체크. 그의 아내는 이웃공단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4시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빨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상했다. 솔직한 편인 그가 아내의 직장에 대해서만은 어물거리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취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때문일 터였다 하면서 이제 나의 심리 위주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마누라 새벽엔 일을 끝내니까 그런 걱정은 없네요. 허허허. 배우 김영이 하는 말입니다. 체크. 아내가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즉 배우 김영의 정보를 알 수 있죠. 아내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개고생 한다라는 소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마누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누라는 새벽에 일을 끝내니 내가 일찍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 나는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내가 고생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용설명서에서는 그 상황을 조소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배우 김영의 아내가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얼핏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바로 배우 김영을 의미해요. 경기도 어디에 면사무소 직원, 즉 당당한 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 배우 김영의 전직을 알 수 있죠. 원래 공무원이었대. 그런데 어릴 적에 단 한 번 무대에 섰던 경험이 나이가 들수록 그를 아프게 쑤셔대서 그만 때려치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연극을 해야만 살 것 같았다라는 것이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꿈 이상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중략 이유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온 이 연출가 김영, 배우 김영은 3명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지금 일하는 아내들에게 약간 빚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 그만큼 무능력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중략 이후에는 결국 이 연출가 김영은 못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와 배우 김영만 이제 원숭이를 찾으러 간 모습입니다. 아니 그 얼굴이 뭐야? 꼭 원숭이 아니야?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원숭이로 변했단 말인가? 밑줄. 즉 한마디로 자기의 얼굴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상대방이 지금 원숭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나도 그렇게 변한 게 아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가 그렇게 보았으니 어김없는 사실을 터였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둘 다 원숭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거기다 체크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킬킬킬. 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짐짓 웃음소리를 곁들였다. 나가 한 얘기죠. 누구에게? 여기서의 그는 배우 김영을 의미합니다. 같이 갔으니까. 아니 그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밑줄. 하지만 그 웃음소리도 왠지 내 웃음소리 같이 들리지 않았대요. 둘 다 원숭이?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고지 들리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밑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 자신은 아직 원숭이로 변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밑줄. 그러니까 자신들이 변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죠. 그가 나를 원숭이로 보았다고는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다. 단지 그가 원숭이 몰골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내 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대방만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셈이었다. 거기다 밑줄. 그쵸?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부터 원숭이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 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수화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불이 때문이었다. 마치 이 장면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쟤도 내 마음과 같은가? 약간 그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약간 이거랑도 또 오버랩이 되네요. 그냥 막 갖다 붙이고 싶어. 마음 같아서.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대방만을 원숭이로 보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부터 원숭이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 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수화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뿌리 때문이었다. 이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 앞전에 원숭이를 이제 찾으러 가는 중에 이제 원숭이를 볼까 했더니 이제 돌아가라는 위협을 이제 받게 된 거야. 어떤 군인이 총을 든 군인이 막 여기 출입금지 구역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내쫓아 버린 거죠. 그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선 서로가 상대방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함께 그곳에 빠져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빨리 갑시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서둘러야겠어요. 이러다간 꼼짝없이. 자, 무섭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숭이로 변한 사실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쵸? 그래요. 서둘러서 갑시다. 꼼짝없이란 말 다음에 할 말이 죽는다는 것인지 원숭이로 영영 남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다. 밑줄.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제 두려운 거죠. 그는 다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다른 말은 더 없었다. 갯벌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대요. 밑줄. 그만큼 얘네들의 어떠한 암담한 현실, 처지를 보여주죠. 나는 그 애들을 따라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죽은 땅 위로 바람이 부딘 쇠붙이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소리, 청각이죠. 그쵸? 그만큼 뭔가 무서운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B 부분은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걸 통해서 왔던 길이 맞는지 어떤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까지 어둠이 들어와 꽉 차버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막 후다닥 나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까닭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 회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일 뿐이라는 거 뿐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거기다 체크해. 즉 이러한 원숭이가 되어야 됐다라는 까닭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누구뿐일 거래? 원숭이일 뿐일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의 원숭이는 밑줄 그어나 이들에게, 이 인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뭐해주는 깨우쳐주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는. 그쵸? 여기서의 회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새들이 이렇게 앉는 막대, 이런 막대에 새들이 막 앉아있잖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야. 올라서 앉아있네.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타고 있는 원숭이는 이런 우리의 까닭을 알 수도 있다. 즉 한마디로 존재의 의미를 깨우쳐줄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 밑줄. 한마디로 진실, 이 원숭이를 찾으려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중간에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쵸? 아까 여기서 이제 돌아가라는 위협을 받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현실의 벽 앞에 절망하는, 어쩌면 이러한 여루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감, 이러한 생각에 내 원숭이 몰골은 더욱 볼썽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실에 억압받는 일상의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원숭이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원숭이는 여기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앞을 향해 걸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구부린 것처럼 나도 덩달아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외모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원숭이를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치?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댈수록 발걸음을 빨리 하자니 자연 몸이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들을 하고 컴컴한 어둠 속을 허둥거렸어요.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하여 거의 사력을 다해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즉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결국은 여로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즉 이들이 원숭이를 찾고자 했던 그러한 여로, 그러한 자아 탐색 과정은 실패했고 결국은 일상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구조도에 적어놓은 내용들 봐주시면은 지금 중략 전에는 지금 나가 이들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랑 배우 김영만 이제 원숭이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 원숭이는 찾지 못하고 이런 돌아가라는 위협을 받고 결국은 현실에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회귀하는 여로구조긴 하지만 그 여로가 실패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숭이를 찾는 자아 탐색하죠. 자기들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는 뭔가 결핍함을 채우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국은 페일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원숭이의 이중적인 의미 이런 것들 봐주시고 그래서 결국 제목이 원숭이는 없다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나의 심리 위주로 쭉 서술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원숭이는 없다 마치도록 할게요. 극수필에서 만나요.